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이죠. 경기도 파주 연천 일대 주민들한테는 민통선 이북 지역 진입을 일단 차단하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네. 대북 심리전 방송 얘기를 해보죠. 예. 자, 우리 국군의 대북 심리전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처음에 우리 군이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리전 방송을 시작한 게 1962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인 63년부터는 삐라라고 하죠. 전단살포작전도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던 대북 심리전 방송과 전단살포를 중단시킨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에 뒤지고 있던 경제력과 군사력이 이제는 대등해졌다. 오히려 우리가 앞섰다. 이런 자신감에 이제 1970년대 남북 대화를 시작한 때문이죠. 예. 그래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심리전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대북 심리전을 다시 시작한 것은 역시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50 군부 정권입니다. 네. 1980년 9월 9일 북한의 대남 심리전 공세에 맞서야 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대북 심리전을 다시 시작했죠. 그러니까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정권들은 일단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정변에 의해 흔들렸던 민심을 추스르고 자기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네, 80년대 뭐 군생하신 분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뭐 대북 방송, 뭐 여성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그렇게 재개된 남북 간의 방송 심리전이 다시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된 거는 1992년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남북 간의 심리전 그만하자. 갑자기 자기네가 제안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앞서가는 남쪽의 모습이 계속 북한에 전파되는 게 신경이 쓰인 거죠.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대북 심리전 방송에 영향을 받아서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의 숫자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1990년에 10명, 1994년에 52명, 1997년에는 85명. 이건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 저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다 휴전선이나 그 가까운 강이나 바다를 건너오는 거죠.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에 뭐라고 인민무력부에 지시를 하냐면은 남쪽의 황색 바람을 차단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북 심리전이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던 이제 대북 심리전이 또 이제 결국 중단이 됩니다. 네.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쌍방 간의 비방 중지를 합시다. 비방을 중지합시다. 이렇게 북한 측이 또 제안을 하고 우리 측이 이에 응하면서 우리의 전단 살포 작전, 삐라 살포 작전이 중지됐고 2004년 6월에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또 북한이 이제는 심리전도 중단합시다라고 하면서 합의가 됐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마지막 고별 방송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군이 우리 쪽에다가 방송한 것. 북한 사투리 써야 되나요? 그냥 읽어주시죠. 전방에 나와 있는 국군 장교들과 사병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예. 군사 분계선상의 역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합니다. 통일의 그날 기쁨과 감격에 울고 웃으며 서로 얼싸 안읍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방송이 완전히 끝났죠. 네. 이번에는 우리 국군 쪽에서 이제 북한 쪽으로 방송한 게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며 자유의 소리 방송을 그동안에 들어준 인민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죠. 양쪽 모두 고별 방송은 굉장히 사이좋게 끝냈네요. 예, 상당히 예. 점잖게 끝났습니다. 예. 사실 우리 쪽의 대북 심리전 조직은 합동참모본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심리전 참모부가 있고 책임자는 별이 2개였어요. 소장급. 예. 휘하에 3개 중대 24개 소대가 있었을 정도의 가장 컸을 때고 이후에 컸네요. 예, 2개 중대 7개 소대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참모부도 작전참모부 안으로 들어가서 작전참모부 정보작전처로 축소 통합됐죠. 예. 근데 북한 장병과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남쪽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따뜻한 봄바람 같은 목소리를 전할 사람이 누구냐? 아나운서를 뽑았죠. 정보병과의 여군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늘 실시해서 엄격히 실력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네.
대북 방송에 투입된 방송 작가만 한 20명 됐다고 하죠. 방송 작가만. 연간 예산도 거의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이럴 정도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성 목소리의 주인공이 정보병과 여군들이었군요. 예. 또 대학 생활 때 보면 그 방송반 했던 친구들이 예. 그 뭐 이렇게 대북 방송 하고 왔다고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가끔씩 가서 이제 예, 거들기도 하고. 아마 이번에도 화면에 보면은 군복을 입은 여군이 둥그런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천안함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대북 심리를 재개하려고 했었고 또 북한이 응징 어쩌고 하면서 결국 다시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때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준비해서 자유의 소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가 네. 확성기로 트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만 자유의 소리 방송이 재개됐죠. 네.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지금 도움이 되는 거냐. 이제 이 고민도 있었고 남북 교류에서 그동안 타결지은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간의 정전 협정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준수하라고 북한에 우리가 촉구했는데 우리도 또 어긴다면 논리상으로 명분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결국 단파 라디오로만 했습니다. 문제는 대북 심리전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예. 남북 관계를 정말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거냐 기본적으로는 이것부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예. 이게 뭐 대북 방송한다고 뭐 좋은 대책이냐 뭐 이러면서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대북 정책도 엄연히 국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변화를 확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붙이면 정쟁과 이념 대결로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남남 갈등만 불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죠. 또 심리전이 시작되면은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비책도 2탄, 3탄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걸고 넘어지면서 개성공단을 이렇게 하겠네 저렇게 하겠네 문을 닫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금강산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또 심리전이라는 게 냉정하고 치밀해야 되는데 심리전을 펴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면은 과연 심리전으로 밀고 가는 게 지금 맞는 거냐 이런 이제 의문도 들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대북 심리전이 재개되면 우리는 그동안 평화협정과 종전으로 가려고 하던 방향을 정말 이제는 언제 한판 붙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히 틀어버리는 거냐. 정말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대북 정책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의 공포와 부담을 덜고 남북 양측이 공동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상호 불가침 협정 평화선언으로 이끌고 갈 거냐.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확 되돌려서 갈 거냐. 이건 자칫 역사의 퇴행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전쟁을 60년 전에 시작한 것도 북한이고 계속해서 불법 도발을 벌인 것도 북한이지만 네. 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침착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지금 대북 방송 최선인지 다시 한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네, 변상옥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